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증시가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직까지는 무역 이슈가 좀 지배적인 그런 재료기 때문에 무역 이슈가 다소 좀 혼재 양상을 띈 것이 결국은 또 한 번 지수의 좀 변동성을 약화시킨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이제 중국에서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 제한을 4년 만에 해제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한 1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호재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상무부가 양국이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합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세 철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이 부분은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일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좀 쌓여 있고 여기에 이제 경제 지표 측면에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가운데서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증시도 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는 계속 뭐라고 할까요? 잘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며칠간 좀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고 네. 있죠. 장중에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금방 좀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반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 AAII에 따르면은 13일 수요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강세장 전망이 40.7%, 전주 대비해서도 0.4%포인트 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역사적인 평균이 38%를 지금 웃돌고 있고요. 약세정 전망이 전주 대비해서 0.9%포인트 올라간 24.8%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평균인 30.5%는 역시 좀 하회를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업종별로도 여전히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증시의 이제 기술주로의 자금 흐름이 22억 달러 이제 순유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될 때 베팅을 하게 된다는 산업재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업종으로도 각각 10억 달러, 한 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필수재 업종에서는 이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업종별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도 좀 경계 심리가 혼재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근간에는 여전한 어떤 무역 이슈,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저성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되겠죠. 그림을 한 가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내년 초반에 증시 변동성이 다소 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분석 자료가 골드만삭스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에서 위에 보이고 있는 이제 꺾은 선이 내년 2월의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에 대한 선물 가격 추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빅스 지수의 11월 이 빅스 선물 지수가 되겠습니다. 네네. 올해 11월요. 그러니까 내년 2월이 위에고 그리고 올해 11월이 밑인데 짙은 색이 지금 네, 올해 11월 그렇습니다. 빅스고 그다음에 옅은 색이 내년 2월에 대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내년 2월에 이제 변동성에 베팅하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죠. 7월 네네. 대비해서 선물 가격이 지금 올라간 그런 상태인데 반면에 이제 11월 변동성에 대한 베팅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제 선물 가격이 굉장히 내리고 있는 모습.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투자 심리는 괜찮지만은 내년도 괜찮게 보고는 있지만 초에 좀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경계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내년 2월이 도대체 어떤 시기냐를 보면은 미국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경선이 있는 네, 시기잖아요. 예비선거가 있죠. 예비선거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 때문에 좀 리스크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정확히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 중에서도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당선되면 어쩌나 네네. 이런 리스크가 좀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좀 혼전 양상입니다. 12일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아이오와주 경선에서는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의 사우스밴드의 시장이 22%로 처음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죠. 이 뒤를 바이든이 19%, 그리고 워런이 18%,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13%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시장에서는 부유층과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적대적인 이제 의견과 또 정책을 갖고 있는 워런이 당선될 때 증시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 유명 투자 구루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폴 트리더 존스 그리고 리온 쿠퍼맨이 각각 워런 당선 시에 증시가 25%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 투자로 유명한 역시 투자 구루인 마크 모비우스도 트럼프 재선 실패 시에 한 20%에서 25%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지금 점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아서 미국 대선을 모두 다 본 건 아닌데 이 미국 대선에 특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렇게 증시가 급락할 겁니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적들이 있을까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같은 워런에 대한 좀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게 워런이 상당히 좀 갑자기 떠올랐죠. 한 네네. 9월 달 정도에 떠올랐는데 IBC에서 이제 집계를 할 때 워런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6월에 한 7%에서 9월에 이제 거의 4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증시에 대한 비관론 비율 역시도 거의 90%까지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똑같은 상황이 바로 전에 있었죠. 트럼프가 떠오를 때. 네네. 그때 2016년에 증시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관론이 극에 달했던 그 경험이 바로 이전 그 예시에서 있었습니다. 당시를 좀 추적을 해봤더니 네네. 웨드 부시라는 IB에서는 첫 번째로 예산안이 표류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트럼프가 과도한 이 강제 추방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게 된다면은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요인들을 들어서 증시가 50% 급락할 것으로 점쳤고요. 그리고 당시에 바클레이즈도 11에서 13% 정도 S&P 500 지수의 하락, 그리고 시티그룹도 한 5% 정도의 하락을 점쳤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전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졌을 때도 IB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굉장한 공포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벌써 그 몇 년이나 지났다고 이 기억을 벌써 잊고 있었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아 맞다 그때 이런 우리는 공포감을 맞습니다. 갖고 있었지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엄청나게 네, 상승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트럼프 덕은 아닐 네네. 것이고 그리고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지수 이 기준으로는 좀 정체된 그런 측면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트럼프 부임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금 S&P 500 지수가 한 40%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래프로 보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이제 트럼프 부임 이후에 그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워런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리스크도 좀 과장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프리스에서는 워런의 정책이 결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오바마 재임 기간에도 다우지수가 140% 오른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IB에서도 워런보다는 오히려 온건한 바이든이라든지 블룸버그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네. 그들의 정책이 오히려 의회에서 반발이 좀 덜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어떤 뭐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트럼프의 예에서도 봤지만은 네. 따져보면은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언제나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우려가 큰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영향은 좀 두고 볼 일인데 다만 증시 전반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이런 게 또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매도세의 핑계가 될 수 있는 모습, 정치적 리스크는 좀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좀 어떤 자세로 시장에 임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어제 저희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지금 10년 넘게 강세장을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이에 금리 인상도 있었고 인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거치면서 강세장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 인하도 강세장, 금리 인상도 강세장. 결국 길게 보자면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인데 이런 단발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벤트, 사건 이런 것들을 대하는 투자자들은 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10년 넘게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끝나도 이상할 거는
없죠. 네네. 그러면은 단발적인 이벤트보다는 결국은 증시는 1년 후 아니면은 그 이후에 기업 실적을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국 증시의 10년 강세장을 돌아보더라도 결국은 기업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것과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한 10% 정도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이런 근본적인 기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만약에 훼손됐을 때는 네네. 진짜로 이제 증시에도 좀 강세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단발성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와 더욱더 좀 연관이 깊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지수에 좀 발목을 잡았던 기업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스코인데 어제 참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이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나 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고 오늘도 한 7% 정도 급락을 하면서 전체 지수에도 좀 부담을 줬는데요. 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 장비 시장 1위 업체고, 그리고 시총이 한 2천억 달러에 되는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살펴보면은 스위치 및 라우터가 한 제품 매출 비중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비중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FY로 20년도 1분기, 즉 19년도 8월에서 10월까지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수치로 살펴보시면은 EPS가 전년 대비해서 12% 늘어나서 84달러, 그리고 매출이 역시 좀 보합이기는 하지만은 소폭 늘어나서 131.6억 달러. 모두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부문의 매출은 좀 보합이었지만은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32.8억 달러, 즉 전년 대비해서 3%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넘버를 상당히 네네. 좀 양호했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아니 실적이 분명히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왜 주가가 급락했느냐는 거죠. 보니까 지금 YOY,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지금 EPS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2%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가가 급락했을까요? 근데 미국 증시를 또 볼 때 특징은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네. 따져보면은 꼭 이유가 또 있어요. 네. 근데 시스코 시스템즈가 문제가 이제 가이던스였습니다. 2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EPS가 0.75달러에서 0.77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컨센서스 0.79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워치에서도 이제 기업들의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감축 우려가 이번 실적으로부터 현실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프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초에 전해드렸던 이제 그래프가 되겠는데 결국은 이 얘기가 되겠죠. 기업들이 18년도 그리고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 넘어갈수록 전체적인 IT에 대한 투자를 3.9% 2018년도에 늘렸던 것을 이제는 2.8% 늘리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지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이런 IT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많았는데 네네. 시스코에서 다음 분기에 대한 또 이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제시하니까 주가에도 좀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코라는 네트워크 장비 기업을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우리가 장비도 깔게요, 뭐 통신 저기 네트워크 망 좀 네네. 깔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활동이 좀 부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스코의 기업 실적 전망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예견이 됐던 네네.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이퍼 제프리라는 기관에서는 실적 발표 얼마 전에 11일 월요일에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면서 네. 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 가운데서 이제 매크로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전에 제품 구매 수요가 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주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틀렸죠.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외에도 이제 오늘도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57에서 55달러로 내렸고요. 바클레이즈도 51에서 또 47달러로 시스코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의견이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한 기업에 대해서 아이비들의 의견이 어떤 트렌드로 가느냐를 봐야지 미국 주식을 또 투자하기에 바람직한 그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저희는 마감 종가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1월 14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이제 출렁거림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상승권에서 마감되는 모습들을 좀 몇 가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1포인트 올랐네요. 1포인트. 27,784.61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뭐 보합권입니다. 약보합이지만 이건 뭐 내렸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포인트 내려서 8,479.02에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7포인트 오르면서 3,096.77에 오늘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어제와 약간은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게 금 가격도 올랐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도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내렸으니까. 자, 이렇게 뭐 약간의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 것 같긴 한데 시장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최근의 흐름과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중 흐름을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한 오전 10시쯤에 좀 하락권으로 도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때가 이제 좀 지표 발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어떤 유럽에서 독일 성장률에 대한 또 실망감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는 또 상승권으로 회복하려는 굉장히 시도를 그러니까요. 하는 모습. 네. 그러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93 그리고 어제 3094 그리고 오늘은 한 3096 이렇게 정말로 꾸물꾸물 사상 최고치를 최고치는 계속 경신하면서 경신하고 있네요. 이제 21번째인가요? 올해 네, 들어서 이제 그렇죠.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96.76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사실 경신하면서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너무 좀 확실하게 시원하게 좀 해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오늘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주의 좀 부진이 이어졌는데 반도체주 가운데서 브로드컴이 한 1.4% 정도 하락한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1% 정도 올랐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반독점 관련해서 미국의 한 50개 주가 합동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죠. 근데 서치 부문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네.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한 0.8%까지 줄이기도 했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1% 넘는 상승에서 장중에는 또 좀 부침이 있었다라는 모습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특징주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오늘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좀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이제 케첩으로 유명한 이 회사인데 7.3%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고 내년도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이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 지금 제가 잘 찾지는 못하겠는데 TSN 여기 있네요. 네. 타이슨 푸즈라고 이제 음식료 가공 업체가 되겠는데 육류 중심의 업체입니다. 네. 1.5%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호재로 반응을 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다소 좀 부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비욘드 미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존의 기업들도 대체 육류 시장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경영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필요하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가 오늘 또 겹호재에 또 한 번 상승을 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더라도 뚜렷한 초록색도 아니고 뚜렷한 빨간색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좀 전반적인 혼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 지도에서 크기가 나타내는 게 저희가 시가총액의 이제 크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큰 것들의 움직임은 혼조세, 그 가운데서 좀 작은 종목들의 좀 그 변동성이 컸던 그런 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애플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0.7% 정도 그러게요. 하락했는데 최근에 투자 의견이 일제히 좋았는데 네네. 조금 부정적인 뭐 아이폰 수요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마감 종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